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흑염소를 절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한의사 정윤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건조하고 차가워서 흑염소를 먹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부모님이나 산후조리 하는 딸에게 기력 보강으로 흑염소를 선물하고 싶은데 도움이 될까 고민이 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흑염소를 먹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너무 속상할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흑염소가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흑염소 에키스를 구매하는 이유는 TV에 나왔던 전문가들이 파는 경우가 많고 보약이라고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품이 너무 많고 분명히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도 해당이 될지 안 될지 확실치 못하여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양인 체질은 흑염소를 절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흑염소는 흔히 수술 후 기력이 없고 몸이 차가운 분들께 좋다고 알려져 있죠. 즉 양기를 회복하게 해주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보통 아라키돈산, 철분, 칼슘, 각종 비타민, 단백질 등이 있어서 몸에 좋다고 나와 있죠. 이러한 내용들만 봐서는 거의 완벽한 식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걸 먹고 나서 몸이 막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잠이 안 오거나 뾰루지가 나고 속이 미식거리게 될까요? 그 이유는 흑염소에 있는 성분만 분석을 했지 그걸 먹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했기 때문이죠. 커피를 예로 들어보면 커피에 대한 좋은 효능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자죠. 즉 효능만 분석을 했지 어떤 사람에게 커피가 맞는지는 정확히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커피야 한 잔 먹고 불편하면 안 먹으면 그만인데 흑염소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막상 먹으니까 몸이 불편하다면 돈도 아깝고 기분도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흑염소는 소민과 태음인에게 잘 맞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흑염소 진액은 태음인보다 소민에게 더 잘 맞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몇 가지 제품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간 약재가 당귀, 청궁, 계피, 생강, 흑마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재들은 태음인이 아닌 소민에게 잘 맞는 약재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모든 체질의 약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양인 약재인 지황, 태음인 약재인 갈근, 태양인 약재인 오가피가 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4가지 체질이 다 섞여버린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인 약재의 그 비율을 보면 소민에게 맞는 약재 비율이 50%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민이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나는 경우가 좀 작습니다. 바로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몸에 특히 상체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인삼도 잘 안 먹으려고 하죠. 열이 올라서. 이런 분들이 흑염소를 먹을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소양인 중에서 가슴에는 열이 있지만 손, 발, 배가 차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은 본인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흑염소가 좋겠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흑염소를 먹게 되면 이미 가슴에 열이 많은데 더 열이 가해지다 보니까 두통, 불면증, 피부 가려움, 속 미식거림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집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한번 들고 와보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소양인은 주로 계란형 얼굴입니다. 이마는 양미간이나 미릉골이 좀 돌출된 경우가 많고 눈매가 대체적으로 좀 날카롭고 끝이 올라간 경우가 많죠. 눈매가 좀 순하더라도 코끝이 좀 예리한 편이어서 화살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굴 면적에서 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작은 편이고요.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며 다혈질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 많고 매운 걸 먹으면 설사하는 분도 많습니다. 상체에 기본적으로 열이 많다 보니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체질상 방광이랑 장이 약해서 방광염이 걸리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분이 많고 변을 무르게 자주 보거나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체질은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민 약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양인뿐만 아니라 다른 체질도 그리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피부질환, 불면증, 이명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니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자분들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약재가 한 가지만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불편감이 생긴다는 거죠.
시중에 파는 흑염소 진액은 4가지 체질 약재가 다 들어간 경우가 많다 보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 흑염소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좀 구별이 되시겠죠? 특히 불면증이나 피부질환, 소화장애가 있는 분들은 체질이 맞지 않는 걸 먹게 되면 탈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큰 수술을 하고 나서 기력 저하로 인해 선물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때는 몸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에 맞는 약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한 체질을 진단받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턱대고 흑염소가 몸이 차가울 때 좋다더라, 기력 보강에 좋다고 해서 리뷰나 후기만 보고 구입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